첫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 과목 교재가 피드백 컨트롤 오브 다이나믹 시스템입니다. 제가 이 과목 수업을 하게 되면 이제 첫 번째 질문이 이 제목 무슨 뜻이냐라고 묻는 거죠, 학생분들께. 여러분이 책을 쓰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책을 막 쓰셨습니다, 힘들게. 제목을 다셔야 되겠죠? 어떻게 제목을 지으시겠어요?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지으시겠죠.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긴 책에 있는 내용을 정말 잘 요약해 줄 수 있는 어떤 표현을 찾으시겠죠. 그러니까 이 저자들이 이 책의 내용을 참 애써서 정말 짧은 표현으로 요약한 게 이 제목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 제목을 이해하는 게 여러분이 이 책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인 거죠.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시스템이란 건 뭐냐는 거죠. 첫 번째 질문이. 시스템이 뭐죠? 자, 여러분한테 이런 거 물어보면 많은 대답이 컴퓨터. 예, 물론 컴퓨터 시스템 맞습니다. 뭐 시스템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컴퓨터들이 묶인 거 컴퓨터 시스템을 볼 수 있겠죠. 네트워크 시스템, 인공위성, 자동차 다 좋습니다. 자, 근데 그런 대답은 저한테 어떤 느낌이냐 하면, 자, 제가 여러분한테 면적을 구하는 게 뭐 예를 하나 들어보시겠어요? 그러면 이런 면적을 구하는 거죠. 그래놓고 이거의 면적은 이거다. 뭐 틀린 건 하나도 없는데요. 너무 복잡한 예를 든 거죠. 뭔가 이렇게 전곡을 찌르면서 굉장히 간단한 예. 이런 직사각형이 있고 얘가 4고 3이면 면적이 10이다. 이런 단순한 예를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 학생한테 물어보는 거죠. 자, 시스템 이해가 뭐가 있을까요? 그럼 이제 대부분 당황을 하시죠. 뭐가 있을까요? 간단한 게. 뭐가 있을까요? 아마 우리 전자학과에서 가장 간단하게 들 수 있는 건 이런 걸 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 제 전압을 가하면 전류가 흐르겠죠? 이게 시스템이라는 거죠. 아니 무슨 저 하나 달린 회로가 무슨 시스템입니까? 이 시스템이죠. 시스템의 가장 본질적인 게 뭘까요? 뭐 모든 경우에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고 우리가 다룬 이 과목에서 시노미 시스템 과목에서 DSP 과목에서 가장 본질적인 측면은 입력 신호가 들어가면 출력 신호가 나오는 이해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걸 놓쳐요. 뭔가 시스템 그러면 굉장히 복잡한 컴퓨터 뭐 여러 면적이라고 그러면 그걸 뭐 100만 등분 해가지고 뭔가 해서 뭐 적분을 해서 뭐 이런 면적을 이런 복잡한 걸 생각하시지 그냥 직사각형 면적 구하는 이런 단순한 예를 생각을 못 하세요. 그러니까 가장 본질적인 측면은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입력이 들어가서 출력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과목마다 다루는 범위가 조금씩 다른데 이 과목 자동제어 과목에서는 입력이 시간에 관한 함수, 출력도 시간에 관한 함수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연속 함수. 그러니까 내가 입력 시그널을 줬는데, 그러니까 VT를 가했는데 출력에 전류가 나오는 거죠. 이게 시스템 맞죠? 뭐 시스템 모든 조건을 다 만족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 회로를 추상적으로 그린 게 이거죠. VT. 이게 시스템입니다. 얘는 뭐죠? 그렇죠? 시그널이죠. 그래서 이걸 한 번에 붙여서 부르는 과목 이름이 시그널 앤 시스템인 거죠. 자, 그래서 시스템이 여기가 됐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뭐 에어컨 여러분이 뭘 하죠? 온도 버튼을 누르죠. 온도 버튼 이렇게 생긴
리모컨에 뭘 눌러서 17을 만들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막 뭐 전기를 쓰고 뭐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해서 방의 온도가 17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입력 룸 템퍼러처가 아웃풋인 거죠. 굉장히 재밌는 게 이거를 추상화해서 쓰면 뭐가 되는 거죠? 17이라는 숫자가 들어가서 17이라는 숫자가 요즘 세상에 17도로 했다가는 큰일 나죠. 그렇죠? 저도 요즘에 나이가 드니까 17도 뭐 너무 심한 거고 24도 정도면 적당한 것 같습니다. 24도. 그러니까 24라는 숫자가 들어가서 24라는 숫자가 나오길 바라는 거죠. 추상적으로 봤을 때. 근데 만약 이 시스템이 에어 컨디션 시스템이라면 24도 24가 나오는 이걸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뭔가 엔지니어링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엑셀에다 밝기 이거 갖고서 엑셀에다 밝기를 갖고서 세기 얼마 세게 밝으며 차의 속도 그것도 시스템을 볼 수 있고 혹은 한국 차들도 당연히 있는데요. 많이 안 쓰죠. 한국에서는 이제 외국 미국 같은 데서 많이 쓰는 게 뭐 크루즈 뭐 차에 보통 버튼이 있는데요. 딱 조정해서 40 이렇게 딱 해놓으면 차가 어떻게 가는 거죠? 40 마일 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킬로미터 퍼 아워로 쓰겠습니다. 하면 차가 40km per hour로 가도록 하는 거죠. 이거 봤을 때 뭐 이런 바보짓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내가 차에 거기 적힌 숫자 40으로 바꿔서 진짜 차가 40으로 가게 하겠다. 이게 시스템. 이것도 시스템인 거죠. 이걸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feedback control of dynamic 시스템인데 자, 시스템이라는 단어는 설명을 했습니다. 자, 시스템이라는 거는 input, output 이거구나. 되셨나요? 그럼 다음 질문은 뭐 세 단어 중에 하나겠죠. 뭐 이거를 하지는 않을 테니까 어부가 뭔지 뭐 얘기하지는 않을 테니까 이제 세 개 중에 하나인데 자 명사 컨트롤 먼저 하죠. 피드백도 컨트롤 명사긴 하네요. 컨트롤이 뭘까요? 컨트롤이 뭘까요? 컨트롤이라는 건 굉장히 복잡하고 엄청난 뜻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 이 시노미 시스템 관점에서 컨트롤이 뭘까요? 간단합니다. 내가 원하는 게 나오도록 하겠다. 원한다, desired, 그래서 DT라고 많이 쓰기도 하고 레퍼런스가 나오고 내가 원하는 레퍼런스가 나오길 원한다. 그래서 RT라고 많이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컨트롤이라는 단어는 내가 원하는 걸 나오게 하겠다라는 거죠. 컨트롤 오브 시스템이라는 거는 내가 원하는 출력이 나오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이게 컨트롤 오브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 과목을 통해서 배우는 거는 어떤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원하는 출력이 나오도록 뭔가를 하는 거죠. 어떻게 이제 그걸 배우겠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컨트롤 오브 시스템은 내가 원하는 출력이 나오도록 방의 온도가 내가 세팅한 그 온도가 되도록 차의 속력이 내가 세팅한 그 속력이 되도록 뭐 어떻게 시스템을 통제해 보겠다. 컨트롤 통제기는 아니라 시스템을 어떻게든 내가 해보겠다 라는 거죠. 뭐 시스템의 입력을 뭐 바꿔보겠다. 뭐 시스템 내부 구조 이렇게 해보겠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두 단어가 끝났습니다. 제 연구실은 홈페이지가 이건데요. 뭐 관심 있으신 분은 와서 보시면 되고요. 뭐 제 주로 연구 분야는 이제 인공지능인 거죠. 인공지능.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뭐 인공지능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시대가 이제 좀
좀 지금 변하고 있는 중이죠. 언제 어느 때보다도 빨리 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 여러분들 뭐 영어 공부하고 탭스 치고 막 그러시겠지만, 자, 번역이 쉽지만은 않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할 줄 알았다면 나는 영어 공부를 하지 않았을 텐데. 이 영어로 하실 수 있나요?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할 줄 알았다면 나는 영어 공부를 하지 않았을 텐데. 뭐 하신 분도 있겠지만 버벅버벅 거리신 분도 있겠죠. 난 영어 공부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았어야. 다 가정법이네요. I shouldn't have. PP. 틀린 것도 많습니다. 영명제. 그냥 틀리더라고요. 영명제가 컨버스죠. 컨버스. 맞나요? 컨버스. 컨버스. 프로포지션 반대명제.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기계들이 좀 스마트해지고 있죠. 물론 인간의 레벨은 아니지만 전문가 레벨은 아니지만 잘 모르는 인간 레벨, 그러니까 이 번역 같은 경우 영어에 굉장히 초심자보다 번역을 잘하는 건 사실이죠. 그리고 저거 갖고서 생존하는 수준의 뭘 쓸 수 있는 것도 사실이죠. 뭐 적분, 미분, 뭐 미음 방정식 푸는 거 기계도 엄청 잘하죠 이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검색이 너무 쉬워졌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 테이블을 외우고 있는 게 뭐 미덕 중에 하나였죠. 왜냐하면 지금 뭐 이렇게 뭐 해야 되는데 책 찾아서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빠르니까요. 근데 지금은 그걸 외우는 사람이 이제 별로 없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여러분이 아셔야 될 지식의 양이 준 게 아니라 그 방향성이 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디테일하고 수식 문제 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 라플라스 트랜스폼 테이블 잘 외워서 뭐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었는데 이제는 큰 그림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 과목을 들으면 이제 뒤에 나온 사실도 뭐 라플라스 트랜스폼 빨리 해가지고 뭐 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덕목이었는데 점점 더 이 책이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목적이 뭔지, 내가 어떤 상황에 어떤 알고리즘을 써야 되는지 요걸 파악하는 게 중요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 이제 학점을 받으셔야 되고 시험을 치셔야 되니까 디테일 당연히 공부하셔야 되죠. 당연히 공부하셔야 되는데요. 그와 동시에 이 큰 틀에서 저 제목을 보고서 저게 저 말이구나 라고 아시는 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지금 계속 제목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목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어디까지 얘기했죠? 자, 컨트롤하고 시스템까지 얘기했습니다. 이제 다이나믹을 얘기해 볼까요? 자, 다이나믹. 다이나믹은 뭘까요? 자, 여러분이 뭐 에어컨을 만든다든지 뭐 자동차를 만든다, 뭘 만든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뭐 입력, 여기서 좀 또 쉬운 예를 하기 위해서 이거는 뭐 자동차의 여기 어떤 연료가 공급되는 비율, 뭐 일단 어떤 뭐 이런 마개가 있는데 이 마개가 이제 회전을 하면서 산소를 뭐 공기를 많이 넣고 뭐 적게 넣고 연료의 양을 조절해서 이쪽에 연료를 공급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그거 갖고서 엔진의 어떤 내연 기관으로 펑펑펑펑 하면서 차 바퀴가 돌고 뭐 바퀴가 돌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샤시 어떻게 되면서 동력이 전달돼서 바퀴가 돌아서 차가 앞으로 가서 차 속도가 관찰이 되겠죠.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입력하고 출력은 어떤 식으로든 관계가 있겠죠. 어떤 관계? 뭐 대부분 뭐 물리 법칙에 의해서 연결돼 있겠죠. 그쵸 시스템이니까 여러분이 아까 VT, IT 이 예제를 한다면 어떻게 연결 있는 거죠? VT는 나누기 R은 IT.
그러니까 이 출력이 어떤 수학식에 의해서 수학식? 수학적인 관계에 의해서 얽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스템이라고 그러면 입력과 출력이 어떤 수학적인 관계로 얽혀 있을 거예요. 저항만 달랑 있는 경우였으면 그냥 입력 나누기 저항이 출력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거 생각해 볼까요? 이건 어떻게 되죠? VT는 L, TI, DT, R, IT. 입출력이 어떻게 돼 있죠? 입출력이 미분 방정식으로 얽혀 있죠. 자, 다이나믹 시스템이라는 거는 우리 관점에서 뭐냐 하면 입출력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가 미분 방정식으로 기술이 된다는 뜻입니다. 입출력 관계가 미분 방정식으로 주어지는 시스템을 통제하는 무언가구나. 입출력이 미분 방정식 관계로 주어지는 시스템에서 원하는 아웃풋이 나오도록 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목이구나. 이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동 제어가 뭐냐 그랬을 때 자동으로 제어하는 겁니다. 이런 굉장히 수준 낮은데 뭐 대답인 거죠. 물론 그 말이 틀렸다고 하기 좀 그렇지만 이 정도 되다. 입출력이 미분 방정식 관계로 주어지는 시스템에서 아웃풋이 원하는 아웃풋이 나오도록 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목입니다. 자, 지금까지 어디까지 했죠? 여기까지 했습니다. 컨트롤 오브 다이나믹 시스템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피드백은 뭘까요? 피드백이 여러분이 뭘 하면 뭘 돌려 뭐 이렇게 받는 게 피드백이죠. 돌려서 받는. 교육에 가장 중요하죠. 교육에 가장 중요한 게 피드백이라고 하죠. 제가 뭐 교육 관련돼서 뭐 전문가랑 거리가 아주 멀죠. 거리가 아주 멀지만 그래도 이제 관심이 있어서 보면 교육의 이제 핵심적인 게 피드백을 하죠. 그러니까 학생들 가르칠 때 이거 외워라, 이거 외워라, 이거 외워라, 이거 외워라, 이거 외워라 이렇게 많은 내용을 얘기하는 것보다 학생이 뭘 하면 그 부분은 잘했고 그건 좀 못했네. 또 해보면 그거 잘했고 그건 못했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제때 뭐 한 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게 교육의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얘기를 하죠. 그런 점에서 온라인 교육이 좀 나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온라인 교육이라는 거는 교육의 지식 정보만 본 거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피드백을 사실 많이 잃는 거죠.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줌 수업도 한 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저처럼 이렇게 동영상으로 하는 분도 있는데요. 줌이면 실시간이죠. 뭐 당연히 선생님마다 다르겠죠. 그렇지만 어느 쪽이 좀 더 학생들이 평을 좋았을까요? 제가 찾아본 통계는요. 저는 뭐 저랑 관심 있으니까 찾아보는데 뭐 아주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닌데 동영상 강의가 평이 좀 더 좋았어요. 실시간 강의보다도. 뭐 당연히 선생님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실시간 강의를 했을 때 이 피드백이 작용하기가 진짜 힘든 거죠. 지금 여러분 뭐 제가 동영상으로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다 실시간으로 지금 다 들어있다고 칩시다. 제가 여러분이 뭐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수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 50명이 뭐 하는지 파악할 수가 없고 여러분들 쪽에서는 다 마이크 다 꺼놓고 그리고 10중 8구
비디오도 끝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동영상과 차이가 없는 거죠. 차이가 있다면 딱 그 시간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피드백이 동작을 못하고 이제 교육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죠. 아무튼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피드백이가 몇 킬로 잠깐 샜는데, 자, 인풋 있고 아웃풋 있고, 인풋과 아웃풋의 관계는 미분 방정식으로 주어지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아웃풋이 나오도록 이 시스템을 통제하겠다. 이 그림상에서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거는 얘를 조절하는 거죠. 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샤워실에 그 이제 온도 조절기가 문 앞에 있다고 생각합시다. 현관문 앞에. 그러고는 이제 친구가 놀러 와서 샤워하러 들어갔고 제가 적당한 온도로 온도를 틀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웃풋은 물의 온도겠죠. 자, 그다음에 제가 여기서부터 뭐가 있어요. 딱 적정한데 딱 넣으면 아주 샤워하기 좋은 따뜻한 물이 나오는데, 이거를 조절해서 그걸 달성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항상 이걸 비슷한데 놓으면 물 온도가 비슷한가요? 계절 따라 다르고, 뭐 시간 따라 다르고, 뭐 누가 뜨거운 물 얼마나 쓰냐에 따라 다르고, 온갖 요소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외란인데요. 이 시스템이, 그러니까 아까 뭐 자동차 뭐 연료량에 따라 차의 속도가 결정된다? 그런 측면도 있지만 언덕 바닥의 경사도 이게 결정된 측면도 있죠. 방해 온도가 내가 에어컨을 얼마큼 세게 트는데 결정된다? 아니죠. 외부 온도도 결정이 되죠. 외란이라는 요소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 갖고서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것만 갖고서 이게 딱 맞출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통제 불가능한 노이즈 외부 요소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샤워하러 들어가서 이 친구가 물을 해놓으면 야 너무 뜨거워 그러는 거죠. 야 좀 있다가 야 지금 너무 차가워 이러면서 조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웃풋을 지금 같은 경우는 사람이 센싱을 해가지고 하는 건데, 이 아웃풋을 어떤 센서 블락이 센싱을 해서 그게 이렇게 들어가서 시스템이 들어가서 무언가를 통제하겠다. 이게 피드백이죠. 그러니까 피드백 컨트롤 오브 다이나믹 시스템은 입력과 출력의 관계가 미분 방정식으로 주어진 시스템에서 아웃풋을 어떤 센서를 통해서 아웃풋 지금 나오는 거를 측정해서 진짜 원하는 아웃풋이 나오도록, 현재 아웃풋을 센싱해서 계속 쭉 원하는 아웃풋이 나오도록 뭐 이 시스템을 설계하는 방법에 관한 과목인 거죠. 자, 간단히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 이런 게 시스템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죠. 다이나믹 시스템 이해죠. 왜냐하면 미분해야 되나요 이건? LDI DT 미분해야 되는 C를 뺍시다. V가 들어가서 I가 나오는 구조죠. 시스템 맞죠? 입출력의 관계가 미분 방정식으로 주어져 있죠. 다이나믹 시스템 맞죠? 내가 원하는 I가 나오도록 어떻게 하면 되죠? 내가 원하는 I가 나오도록 V를 결정한다. 미분 방정식 풀어서 결정할 수도 있겠죠? 미분 방정식 풀어서 결정하실 수도 있겠죠? 원하는 I가 나오도록. 그러면 피드백 컨트롤 하지 않은 거예요. 뭐 여러분이 그냥 피드 포워드 컨트롤 한 거죠. 그냥 내가 딱 했다. 피드백을 안 받았다. 그런데요. 내가 지금 요 값을 어떤 식으로 센싱해서 여기다가 뭐 전류기를 달든지
센싱해서 그 값을 읽어와서 어떤 식으로 컨트롤을 한다. 그러면 피드백 컨트롤 오브 다이나믹 시스템인 거죠. 내가 이 다이나믹 시스템을 피드백을 이용해서 컨트롤 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제목의 느낌이 오시나요? 피드백 컨트롤 오브 다이나믹 시스템스. 자, 그래서 시스템은 많은 오브젝트들이, 많은 무언가가, 많은 기본 단위들이 모여서 뭔가 이렇게 이루고 있는 덩어리죠. 컬렉션이죠. 근데 우리한테 이게 모여서 컬렉션이다. 이것보다 중요한 개념은 인풋과 아웃풋이 있다.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내부에는 뭔가 스테이트라는 개념이 있다. 그러니까 스테이트라는 거는 자, 어떻게든 시스템은 아웃풋이 인풋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인풋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아니죠. 또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자, 아웃풋이 키보드 A를 누르면 뭐가 찍히죠? 여러분 키보드 A를 누르면 뭐가 찍힐까요? 여러분 뭐 마음에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제가 눌러 보겠습니다. 미음이 찍히네요. 왜 그렇죠? A를 눌렀는데. 자, 내부 스테이트가 한글로 지금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웃풋은 인풋에 관한 함수인 동시에 뭐죠? 스테이트에 관한 함수. 그러니까 스테이트라는 건 뭐 그 안에 흐르는 뭐 전류 상태라든지 뭐 메모리 램에 뭐가 들어있고 뭐 굉장히 복잡한 게 있겠지만 가장 수학적으로 보자면 이 다음 단계 아웃풋을 다음 스테이트를 결정할 수 있는 최소의 뭐 정보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인풋이 들어오게 되면 인풋과 스테이트에서 아웃풋이 결정이 되는 거고 인풋이 들어오게 되면 인풋과 스테이트에서 다음 스테이트가 결정이 되는 거죠. 자, 뭐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입니다. 자, 시스템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디스트리뷰티드 시스템, 뭐 럼프드 파라미터 시스템. 자, 이게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건 아닌데요. 자, 여러분이 송전선 같은 거 생각해 보신다면 송전선 어떻게 모델링하죠? 송전선 여러분이 저 오래돼 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 중요한 내용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송전선이 이런 식으로 모델링 되지 않나요? 트랜스미션 라인, 송전선.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모델링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모델링이 되나요? 뭐 이렇게 선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항이 어디 있어요? 저항이 다 여기 흩어져 있겠죠. 아니 그냥 선 하나만 생각하시더라도 이게 선이에요. 선 어떻게 모델링하죠? 진실은 이렇게 생긴 건데 이걸 어떻게 하죠? 저항 없음, 저항 없음, 저항. 그렇죠. 이렇게 이제 어떤 것들이 이렇게 다 흩어져 있는 경우가 있고 디스트리뷰트 된 거죠. 하나로 럼프된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델링하면 처리가 굉장히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서 처리하기가 굉장히 쉬워지죠. 저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러분 전선 이렇게 썼다. 그럼 어떻게 모델링하죠? 이렇게 많이 모델링하죠. 저항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모델링하는 게 디스트리뷰티드 럼프드. 그럼 항상 럼프드로 우리가 하냐? 그게 안 될 때도 있죠. 여러분, 자, 실이에요. 질량이 어떻게 돼 있죠? 질량이 다 흩어져 있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거를 질량 없음, 질량 없음 이렇게 모델링 하게 되면 만약에 요걸 여기다 또 고정시킨다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실제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현수선인가요?
C를 여기 고정시킨다면.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C를 여기다 고정시켜서 했을 때는 얘를 디스트리뷰트로 모델링해서 풀어야지 얘를 럼프드로 모델링해서 풀면 안 되겠죠. 이게 이제 상황 따라 다른 거죠. 여기선 괜찮고 여기선 안 되고. 이제 상황 보고서 잘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Continuous Time, Discrete Time System. 자, 이 과목에서는 Continuous Time 시스템만 배우고요. 그러니까 입력 출력이 다 연속 함수인 거죠. 미분 가능한 연속 함수. 미분 가능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연속 함수인 거죠. Discrete Time Systems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자, DSP 과목 2학기 과목이죠. DSP 과목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DSP 과목은 보통 제가 강의를 많이 하는데요. 다음 학기 어떨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리니어, 논리니어 시스템이 있죠. 자, 리니어랑 논리니어가 뭐냐? 자,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알면서 잘 대답을 못하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게 시스템이 있어요. 자, 이 시스템이 리니어란 말이 뭐죠? 물론 이것도 리니어 시스템의 얘긴 한데 리니어 시스템이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니죠. 리니어 시스템이 뭐죠? 리니어 시스템이라는 거는 자, 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xt가 들어갔을 때 yt가 나온다면 이게 참이라면 알파 xt가 들어가면 알파 yt가 나와야 한다. x1t가 들어갔을 때 y1t가 나오고 x2t가 들어갔을 때 y2t가 나온다면 x1t 더하기 x2t가 들어가면 y1t 더하기 y2t가 나와야 한다. 요 두 조건을 만족하는 시스템을 리니어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 리니어 시스템이 뭐냐? 그랬을 때 선형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무슨 퀴즈 프로그램 생각해 보세요. 뭔가 이렇게 설명해서 맞춰야 되는 건데 물을 설명해야 되는데 워터 이러면 안 돼. 반칙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이라는 단어를 안 써 설명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리니어 시스템이 뭐냐? 리니어는 선형입니다. 그럼 좋은 대답이 아니고 이거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리니어 시스템 얘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너무 어려운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가장 간단한 거 그렇죠? RSU라고 했죠. 자, 리니어 회로가 아닌 거 뭐가 있죠? 리니어 시스템이 아닌 거 뭐가 있죠? 컴퓨터 이러셔도 되겠지만 뭐가 좋죠? 트랜지스터. 요즘에 요 BJT 안 배우나요? 모스펫 배우나요? 뭐든 간에 이런 것들은 회로에 들어가면 리니어가 아니죠. OPM프 당연히 아니겠죠. 저기 접지가 돼야 되나요? 자, 그러면 이제 근본적인 질문이 들 수 있죠. 아니 RLC까지는 리니어인데 트랜지스터만 들어가도 리니어가 아니라고 하시면 도대체 리니어 시스템이 어딨냐라는 거죠. 어딨다기보다는 쓸모있는 리니어 시스템이 뭐냐는 거죠. 아주 스트릭한 센스에서 리니어 시스템이란 게 존재하는지도 의심스러워 좀 있다 치더라도 굉장히 쓸모가 없겠죠. 이 조건을 스트릭하게 만족하는 거지만 적당한 범위 내에서 내가 관심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는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게 워낙 이론적으로 분석이 쉽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시작인 거고. 그러니까 리니어 시스템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근사적으로 리니어 시스템을 볼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두 번째는 이론적으로 더 복잡한 걸 다룰 수 있는 기본을 제공해 준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쓸모가 있습니다. 리니어 시스템이라고 이거를 만족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YT는 XT의 제곱 이런 것들은 리니어 시스템이 아닙니다. 뭐라고 하겠어요? 논 리니어 시스템이라고 하겠죠. 그렇죠? 논 리니어 시스템. 타임 베링,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 자,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은 뭘까요?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 이거를 시 불변 시스템이다 맞는 말씀입니다만 그렇게 설명을 하면 반칙인 거죠. 우리 연산 퀴즈를 하는 데 있어서 막 번역을 해가지고 맞추게 하는 경우죠. 자, 이 시불변이란 건 뭐죠? 자, 어떤 거냐 하면 시스템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말을 오해하셔서 출력이 상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안 변한다고 그랬지. 얘가 안 변한다고 그랬지. 얘가 안 변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얘가 안 변한다고 칩시다. 세상에 무슨 쓸모가 있겠어요? 항상 똑같은 게 나오는데 쓸모는 있겠지만요. 아무튼 시불변 시스템은 xt가 들어갔을 때 yt가 나온다면 시간축으로 쉬프트된 신호가 들어가면 시간축으로 쉬프트된 신호가 나온다가 시불변의 의미입니다. 그럼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어떤 입력으로 이렇게 줬을 때 출력이 이렇게 나왔다고 치겠습니다. 입력으로 이걸 주면 출력이 이게 나와요. 그럼 제가 입력으로 이걸 주면 뭐가 나올까요? 출력이 얘가 쉬프트된 만큼 얘가 쉬프트된 게 나오는 거죠. 이 제가 가진 휴대폰이 시불변이라는 얘기는 제가 오늘 A키를 눌렀을 때 1초 후에 일어날 일과 내일 A키를 눌렀을 때 1초 후에 일어날 일이 똑같은 거죠. 어제랑 휴대폰이 똑같네 이거죠. 출력이 똑같다는 게 아니라 얘가 하는 행동이 나의 입력에 대해서 뭐 스테이트 개념도 있어야 되겠지만 나의 입력에 대해서 내놓는 출력이 같아. 내가 했던 입력에 대해서 나왔던 출력이 내가 했던 입력을 딜레이해서 넣으면 출력이 딜레이돼서 나온다. 이게 시불변 시스템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컨트롤. 자, 컨트롤 방법에 대해 좀 생각해 볼까요? 자, 뭐 자동 컨트롤이라는 거는 뭐 그죠. 방온도가 20으로 원하면 내가 20으로 세팅해 놓고 노는 거죠. 그죠? 에어컨보다도 뭐 자동차로 하겠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자동 컨트롤한 거는 차 속도를 속력을 70km/h로 세팅해 놓고는 가만히 있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전방을 주시하고 있어야죠. 이게 오토매틱 컨트롤이고 매뉴얼은 뭐죠? 차 75에 맞춰서 제가 엑셀레이터를 받다 떼었다 붙였다 떼었다 뭐 브레이크도 밟고 이게 이제 매뉴얼 컨트롤인 거죠. 그러니까 X 값을 내가 어떤 조절하는 특별한 절차 없이 그냥 가만 놔두면 이제 오토매틱 컨트롤인 거 내가 X 값을 뭔가 이렇게 능동적으로 바꿔야 된다. 그러면 매뉴얼 컨트롤인 거죠. 레귤레이터랑 트래킹 시스템이랑은 뭐냐면요. 이게 디자이어드를 좀 따라가는데 디자이어드가 그냥 상수예요. 예를 들어 18도 해놓고 이제 방이 시원해지길 바라면 이제 레귤레이터. 그러니까 출력이 그거에 비슷하게 쭉 가길 바라는 거죠. 근데 출력 신호가 어떤 뭐 궤적 같은 거예요. 그걸 쫓아가길 바란다. 출력이. 그럼 트래킹 시스템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디자이어드로 해놓은 값을 쫓아간다는 점에선 똑같은데 그 값이 상수냐 아니면 변하는 값이냐 그거의 차이인 거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은 오픈 루프 컨트롤과 피드백 컨트롤, 피드 포워드 컨트롤이 있는데요. 자, 오픈 루프 컨트롤이라는 거는 루프가 없는 거죠. 자, 인풋 아웃풋인 거고요. 자, 이러면 참 좋겠죠. 근데 여기 뭐가 들어가냐면 디스터번스, 외란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건 뭐 무시하고 혹은 뭐 그냥 적당히 알고 있는 상수값으로 하고 내가 입력값을 적당히 잘 해서 출력값이 원하는 값이 나오도록 하겠다. 이게 오픈 루프 컨트롤인 거죠. 내가 차를 70km/h로 가고 싶은데
70km/h로 가려면 엑셀레이터가 이렇게 있으면 요 정도 각도로 누르면 된다라고 미리 적당히 계산해 놓고 계속 그렇게 누르고 있는 거죠. 내리막길이면 엄청 빨라질 테고 오르막길이면 느려지겠죠. 평지에서는 뭐 비슷하게 맞을 수도 있고. 이게 오픈루프 컨트롤이고 뭐 문제가 많겠죠. 자, 두 번째가 피드 포워드 컨트롤입니다. 피드 포워드 컨트롤. 뭐냐 하면 이건 어떤 거냐 하면 앞을 보는 거예요. 어이구 언덕길이네. 언덕길 나오네. 언덕길 나오니까 여기 정도 더 세게 밟아야 되겠다. 아이고 내리막길이네. 아이고 뒤에 해야 되겠다. 이거를 제가 센싱을 해서 앞으로 이렇게 내다 보고서 그러니까 이 디스터번스 값을 바람일 수도 있고 디스터번스 값을 센싱을 해서 이걸 갖고서 요거를 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드 포워드. 그러니까 디스터번스 값을 미리 센싱해서 하겠다. 피드 포워드. 피드백은 뭐죠? 나오는 값을 센싱해서 요게 발휘하겠다. 이게 피드백이 되겠습니다. 자, 위키피디아에 이제 그림 참 잘 나와 있는데 요겁니다. 자, 메뉴에 게 오픈. 두 번째 게 피드 포워드. 세 번째 게 피드백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센서가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B랑 C가 같죠. 근데 B는 센서를 어떤 외부 요인을 디스터번스를 측정하는 데 센서를 쓰는 거고 그걸 갖고서 뭐 엑셀에다 얼마큼 세게 밟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산출해내 가지고 원하는 아웃풋이 나오도록 하는 방법인 거고요. C는 센서를 어디에 쓰는 거죠? C는 센서를 지금 출력값을 재는데 쓰는 거죠. 출력값을 재가지고 그걸 갖고서 어떤 입력을 넣어야 될지 이걸 갖고서 내가 원하는 아웃풋이 나올 수 있도록 쓰는 거죠. 디스터번스를 재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 과목에서는 뭐 얘기가 다 조금씩 나오겠지만 핵심적으로 C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아까 그 온도 조절 장치가 문 앞에 있는 샤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게 이제 피드백 컨트롤인 거죠. 아 뜨거워, 아 차가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자, 피드백 컨트롤인 게 마냥 쉽기만 하냐? 자, 뭐 여기가 hot, cold 들어갔어요. 샤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집이 엄청 크다고 할까요? 5m. 어휴. 그리고 뭐 파이프가 있겠죠. 자. 야, 너무 차가워. 착 돌렸죠. 그러면 바로 뜨거워질까요? 아니겠죠. 야, 차갑다니까. 돌렸어요. 자, 이제 물이 엄청 뜨거워지겠죠, 여러분. 여러분 경험 많으시죠? 바로 앞에 있는 거 조절할 때 그런 거. 아, 뜨거워. 어떡하라고. 해주고 하는 거죠. 야, 뜨겁다니까 나 죽일 생각이냐. 좀 이따 어떻게 되죠? 아, 이거 얼음물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 출력값을 센싱해서 조절한다. 굉장히 쉽고 당연하게 들리지만 이런 굉장한 위험 요소가 있는 거죠. 만약에 적당한 겨울 이렇게 딱 해놓고 들어가 샤워한다 그러면 좀 뜨겁거나 차가울 수는 있겠지만 뭐 사람이 뭐 이렇게도 죽진 않겠죠. 화가 나 뛰쳐나와가지고 뭐 저한테 막 뭐라고 하겠지만 아무튼 싸움이 나진 않을 텐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스테이블하지 않아지는 경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과목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 거고 이걸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여기다가 센서를 달고 이 센서 값을 갖고서 피드백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시스템이 주어지게 되면 내가 적당한 온도로 물이 나오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할 수 있는지 그것도 다이내믹 시스템일 때 어떻게 설계할 수 있을지를 이 과목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첫 시간 이거로 마치기로 하고요. 여러분 책 가능하시면 구매하셔서 영업에 크게 도움은 되는 건 아니지만 앞에도 좀 읽어보시고 굉장히 좋은 얘기들이 많아요. 어떤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얘기들 읽어보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딱 제목을 보시면 이게 그런 책이구나. 그 책 넘겨보시면 이게 그런 그림들이구나. 그러니까 그걸 위한 그림들이구나. 뭐 뒤에 뭐 지금 펼쳐보고 있지만 막 이상한 그림들 나와요. 막 그런 것들이 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컨트롤과 상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 학기 동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